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 공무원들은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이 언론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그 현직을 떠나면은 비교적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직이 되면은. 현직과 전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으면 우선 진행 중인 국정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이것을 가장 엄격하게 구분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현직에 있으면 굉장히 말조심을 하는데 전직이 되면 의외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이 전직 고위 관료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기를 좋아를 합니다. 오늘 아주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 국무성에서 운영하는 이 방송이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실었는데, 육군 참모 차장을 지낸 육군 참모 차장입니다. 잭 키언 전 미국 육군 참모 차장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초대 국방장관 후보로,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었고, 현재도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VOA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키언 장군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 못하는데, 키언 대장입니다. 키언 대장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의 발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자가 선제 타격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제시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선제 타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키언 장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제 타격은 경제 제재가 북한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는 가정 아래 이루어질 마지막 옵션일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었고 이를 포기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못한다면 선제 공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제 공격에 앞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군사 옵션이 있습니다. 우선 해상 봉쇄를 통해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또 북한의 ICBM을 타격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미사일 발사 시설이나 핵무기, 로켓, 그리고 평양의 지도부를 향한 군사작전이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군사작전은 전면전을 뜻합니다.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공격할 방법은 사실상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군사작전이 매우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ICBM을 미국 국민을 향해 겨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리가 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은 일단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의 분명한 미국의 기준선이라는 이거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 능력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선제 공격 이외의 방법이 있긴 있다. 북한을 해상 봉쇄하는 것이다. 이것도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ICBM만 타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평양의 지도부 핵시설을 다 폭격해야 된다. 폭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전면전으로 갈 것이다. 전면전으로 가더라도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능력을 갖추는 것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 쉽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해상봉쇄를 언급하셨는데 어떤 작전을 말합니까? 키언 장군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해상봉쇄로 무역 거래를 전면 차단하여 경제적으로 북한의 목을 조르는 방법입니다.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의 경제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은 측근들이 지도자를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경제 제재를 하면은 북한 안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가지고 김정은을 쫓아낼 가능성도 있다. 그것을 노린다는 뜻입니다. 북한과 한반도의 불안정을 원치 않는 중국 역시 북한 지도자를 직접 바꾸려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을 좀 더 책임감이 있고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위협에 빠뜨리지 않을 다른 공산당 지도자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이 키언 장군의 속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경제 제재를 하고 해상 봉쇄를 하고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을 쓰는 이유가 권력층에서 암투가 일어나가지고 김정은을 쫓아내는, 그리고 보다 안전한 사람을 내세우는 이런 정변을 예상한다. 정변을 유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발언입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아주 격한 말로 심리전을 거는 것도, 그리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면 중국이 나서서라도 북한 지도자를 바꿔라. 이것을 노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때 과연 중국이 그럴 만한 영향력이 있느냐, 김정은을 제거할 영향력이 있느냐, 또 김정은을 제거하는 작전에는 중국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발언입니다. 이것은 일각에서는 주한미군과 동맹국의 안전을 이유로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키언 장군, 미 육군 참모차장 출신의 키언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ICBM이 미국인을 겨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혀왔기 때문에 저는 선제 타격의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를 전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위는 ICBM으로 미국인을 겨냥하는 것 자체를 전쟁 행위로 본다. 이걸 이미 전쟁 행위로 본다는 것은 이건 절대로 묵과할 수 없겠다는 뜻이죠. 전쟁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것 자체를 이미 전쟁 행위로 보고 있다는 거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 이런 상황을 만든다면, 이런 상황은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든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옵션을 당연히 원치 않으며 한국 전쟁 때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겁니다. 하지만 끔찍한 옵션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고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미군 지휘관들은 이 군사작전이 주한미군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인을 위협하며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겨누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기자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이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라도 막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라도 막아야 될 정도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키언 장관은,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만약 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두 멈추고 어떤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하지 않으며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은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대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된다.
약속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대화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기자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의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이 소위 쌍중단, 북핵 동결과 한미연합 훈련 중단을 같이 맞바꾸자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키언 장군은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것이며 군사훈련은 이런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제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거절했습니다. 즉 쌍중단은 미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자위적 핵무장을 비롯해 미국의 전술핵 개시를 요구하는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아주 예민한 질문을 하니까 키언 장군은 미국은 핵 우산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맹국들이 옵션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이 옵션은 핵개발 옵션이죠. 한국과 일본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추구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이들 스스로가 내려야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경제 제재와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동안은 이를 말리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술핵은 과거 미국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포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전술핵 폭탄은 전투기 등에 싣는 것입니다. 이 무기는 김정은의 로켓과 미사일, 핵시설에 강력한 타격을 가해 한국인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가 잇따라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을 추진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건가요? 키언 장군은 맞습니다. 한국은 주권 국가이고 국가로서의 첫째 임무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핵무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할지에 대해 간섭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들의 결정이지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 쉽게 이야기하면 키언 장군은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을 일단 막는 척 하겠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두 나라가 결정할 문제다. 더구나 북한이 핵무장한 마당에 일본과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을 한다는데 이것은 경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막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국의 보수 세력이 좀 일찍 들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자위적 핵무장에 더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보수 세력이었습니다. 보수 세력 중에서는 이런 핵무장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깨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미국의 본심은 북한이 핵무장했으면 당연히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야 대북 또는 대중 카드가 생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답답해 했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자위적 핵무장은 논리적으로나 주권 문제 또는 살고 죽는 안보 문제 차원에서 미국이 절대로 말릴 수 없다 라고 저는 주장해 왔는데 놀랍게도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정책을 대표하는 키언 전 미국 육군 참모차장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키언 장군은 과거 오바마 정부 때의 대북 정책이 왜 실패했느냐. 그때 내세웠던 게 전략적 인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협상을 통해 북한 ICBM과 핵무기 소형화를 막겠다는 전 정권의 전략적 인내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하나의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이 없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중국이 자발적으로 자국 은행들과 북한 간 거래를 막도록 했습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정책과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군사적 타격, 전쟁을 각오한
전쟁을 통한 핵 문제 해결, 즉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이 카드를 부정하지 않고 마지막 수단으로 갖고 있다. 이게 전 정권과 다른 것이다. 갖고 있다는 것을 중국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트럼프 정부는 군사력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 거기에 따른 위험성을 알고는 있지만은 절대로 북한의 ICBM으로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은 확실하다. 이런 정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격 후 전쟁을 선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도발적 발언이 아직까지는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키언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평론가들에게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낼 능력이 있는 정보기관에 의존해야 합니다. 평론가, 비전문가의 평론가가 아니라 정보기관의 정보관 분석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언론의 또는 학자들의 주장은 그것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키언 장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과거에 봐왔던 무자비한 독재자와 비슷합니다. 자국민을 억압하고 자신과 동의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죽입니다. 또 돈을 경제를 살리는 데 쓰지 않고 군비로 사용하기 위해 자국민을 굶기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억압적인 지도자이고 매우 끔찍한 정권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이런 정권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갖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것도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김정은 정권은 이 독재 정권 중에서 최악의 위험한 독재 정권이다. 그런 끔찍한 독재 정권의 억압적인 지도자 손에 핵무기 ICBM이 들어가는 것을 미국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ICBM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가 더 위험하다. 따라서 키언 장군의 말을 종합을 하면은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외교적, 경제적 압박, 해상 봉쇄까지 포함해서 이 압박을 극대화하면은 그 권력층,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김정일을 제거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있다. 동시에 일본과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은 우리가 하라고 권유할 수는 없지만은 알아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ICBM을 김정은이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미국 본토를 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막겠다.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학자들의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의 기준에서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이 트럼프의 이 트위터를 날리고 해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 하는 인상을 주기는 쉽지만은 하나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 사정에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정책입니다. 미국이 거듭 주장하기를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ICBM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북한이 미국과 담판을 지으면서 좋다. 그것은 안 하겠다. 그 대신에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위협하는 단거리, 중거리 핵미사일 정도에서 그치겠다.
이렇게 해놓고 미국과 북한이 빅딜을 하자, 대타협을 하자 이렇게 나올 때 미국이 한국을 위협하는 단거리 핵미사일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정도면은 좀 생각해 보자 이렇게 나올 것인지 거기에는 여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협상 국면으로 갈 때 한국이 미국, 중국, 북한이 주도하는 이 핵게임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한국은 핵무장을 못한 상태로 남고 북한은 핵무장하되 한국을 칠 수 있을 정도의 핵무장만 가진 상태에서 문제가 타결이 되는, 어중간하게 타결이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만 기대고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생존 방법을 따로 모색을 해야 된다. 문제는 정부가 그런 의지가 현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정부가 그런 의지가 없다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국민은 그런 주장을 계속 우리는 살고 싶다 하는 주장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